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중간보고회 진행을 맡은 화성시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정책팀장 이대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중간보고회에 자리하여 주신 내외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회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용역 개요 설명, 중간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중간보고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문호 여가문화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용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종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원 가천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현애 카톨릭대학교 독서교육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혜면 전 화성시 작은도서관 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우선 화성시 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님과 화성시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장미 다원 이윤도 본부장님, 전우정 태원이윤도 본부장님 외 임직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윤종자 도서관 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인 신라대학교 차성준 교수님과 연구진 여러분 오셨습니다. 중간보고 시작에 앞서 동문호 여가문화교육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송문호입니다. 오늘 용역 중간보고 때 좀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해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그리고 재단 그리고 힐터에서까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간보고 처음보다는 좀 많은 말씀을 듣고 왔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서관 전체가 가장 시민들의 기본적인 문제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도서관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간 용역 보고에 여러 번 참석해봤는데 이렇게 참석자가 많은 중간 용역 보고에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화성시가 이런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발전 방향 또 브랜딩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화성 시민들한테는 참 공부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서 화성 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습니다. 근데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브랜딩 전략이라는 그 단어 선택을 보고서 어떻게 과연 풀어갈지 좀 기대감도 되고요. 이 마케팅 도서관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면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일 텐데 이제 브랜딩 전략이잖아요. 브랜딩 전략은 그 가치를 높이겠다. 안에 내부적으로 도서관의 가치를 좀 높이겠다. 좀 일관성 있게 가면서 차별성을 두겠다라는 그런 게 좀 뜻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용역보고회를 좀 청취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갖다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또 화성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전달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용역보고에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23년 9월 착수 이후 추진 중인 화성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은 우리시 도서관 운영 30주년을 맞이하여 세 번째로 수립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관내 도서관의 지식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 발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건립 운영 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 도서관 비전 및 단계별 전략 수립, 지역 특성과 인구 증가 추이에 맞는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의 적정성 분석, 도서관 운영 전문기관 설립 검토, 도서관 특성화 리뉴얼, 정보화 계획과 통합 브랜드 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금액은 총 1억 4,500만 원, 과학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화성시 전 지역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범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지난 2차 중장기 발전 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정책 과제 및 발전 전략, 도서관 운영 전략 제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안 제시 등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분야 연구 중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4월 예정된 2차 중간 보고에서는 화성시 도서관 통합 이미지 구현 등 과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라대학교 차성종 책임연구원의 용역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차성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하성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및 브랜딩 전략 수립 연구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5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저도 점점 하성 시민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럴 때 하성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꼭 내 이야기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내 모습을 항상 발견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사례 하나를 얘기 드리자면 최근에 영화관에 가서 시민 터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시민 터키를 딱 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하성시에 거주하는 김터키 씨라는 어떤 그런 한 시민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100만 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상당히 하성이라는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다가와서 아 나도 하성 시민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실감할 수 있었고요. 저희 이제 연구진들이 물론 이 하성 간에 거주한 연구진도 계시고요.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부산에 있는 그 연구진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한 16명의 공동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저번 1월 달에 1박 2일을 이제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하성시에 있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샅샅이 다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불러보면서 하성시의 도서관 현황이라든지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저희가 느낀 게 야, 왜 이 하성이라는 데가 100만 도시가 되는지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상당히 넓고 많은 어떤 환경적 차이도 있었고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했었고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나오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성이 상당히 각양각색의 색깔을 갖고 있는 도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하면서 점점 하성 시민화 되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주간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보고 드리는 중간 보고는 저희가 이 두 가지 큰 관점의 연구로 진행이 되는데 연구가 도서관 발전 총합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브랜딩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브랜딩 전략 수립 이 두 가지 컨트롤 이제 크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주로 도서관 발전 총합 계획 이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요. 브랜딩 전략 수립은 차후에 또 지금 새롭게 이제 중간 보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관련된 발표 순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 성과 분석이라든지 환경 분석 그리고 이용자 의견 조사라든지 하성시 도서관의 다양한 운영 전략, 조직 인력 이런 것들을 하면 그리고 화성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앞으로 세워질 2024-2028의 정책 과제,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성시 도서관 정보화 계획에 관련된 과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연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 개요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한 5개월 동안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둔 연구 방법은 바로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하성 시민 한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주 광범위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한 3,400명, 오프라인으로도 한 600여 명이 참석을 한 그런 대단히 서베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립자간도서관의 요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하성시 도서관의 또 적극 이용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적극 이용자 대상으로는 실천 면접을 따로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시에 관련된 도서관에 관련된 어떤 실무자들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의견 수렴을 폭넓게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하성시 도서관 관련된 문헌,
대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수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이라든지 경기도 도서관 통계라든지 도서관 정보나루라든지 다양한 전국 경기도 화성시에 관련된 데이터들, 통계들을 수집해서 분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중간 보고에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의 성과와 분석입니다. 이미 세워졌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인데요. 2019-2024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비전은 매일 가고 싶은 우리 마을 도서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 전략의 과제가 4대 전략 목표 그리고 12개의 전략 과제 25개의 추진 과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도농복합도시의 하성어도서 지역 내 불균형 해소라든지 지역의 형평성 고려하나 공동성 확충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략 과제, 전략 목표별로 우리가 화성시 도서관의 그동안의 2019-2023 계획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서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환경 구축이라든지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 강화를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인 스마트 복합문화 도서관 조성 이 과제에서는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을 2개관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포용적 공동체 서비스 제공에서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 활동이 좀 전개가 이루어졌다라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운영 및 협력 체계 강화에서는 공공도서관 협력 체계, 권역별 운영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뽑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뽑아봤더니 우수한 사례로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단계적, 다각적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의 어떤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좀 우수한 사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운영 및 협력 체계가 좀 강화가 미비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서 인력, 전문 인력인 사서 인력의 확보가 좀 미비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2023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독서 활동 지원에 가장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9의 만족도를 5점 만점에 3.79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디지털 정보 서비스, 공부선 합축 및 개선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3.50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2019-2023년에 우리 화성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우리가 성과하고 분석을 한 토대로 어떤 방향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모멘텀들을 한 3가지 방향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3가지 방향이 시민 성장을 위한 맞춤 도서 지원, 생활 밀착 도서 기반 조성, 그리고 운영 및 협력 체계 강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성 시민이 지금 100만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성 100만 시민이 성장이 함께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하는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큰 명제를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성시 도서관 현황 및 주변 환경 그리고 여건 분석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성시 일반 현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100만 명을 돌파하는 어떤 가장 빠른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그런 도시라는 점. 그리고 인구 분포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항아리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인구가 그 어떤 도시보다 높은 비교적 상당히 젊은 도시다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풍부한 인적 자원,
넓은 가용지, 높은 인구 증가, 젊은 인구의 만기 이런 것들. 상당히 그래서 도시 성장이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하성만이 가진 가장 큰 장점 바로 도시 성장이 되고 있는 어떤 가장 긍정적인 요인들이 보이는 이 부분을 가장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약점 요인으로서는 동서 간의 어떤 그런 지역 간 격차, 지역 내 어떤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일본 솔웨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요. 시민들이 뭔가 주인의식,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정체성 확보가 좀 미비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들의 삶, 자부심, 만족도 이런 것들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도서 현황을 좀 분석을 했고요. 이 경기도는 좀 이따가 화성시랑 같이 비교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공공도서관 현황이 어떤지 저희가 화성시 공공도서관의 투입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입 지표를 장소, 사서, 예산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일간당 장서수 24위, 1인당 봉사대상 1인당 장서수 32, 그리고 봉사대상 인구 12 이런 식으로 좀 하위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경기도에 비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산, 자료 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 화성시라는 인구 규모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성남이라든지 용인, 고양 이런 데에 비해서는 또 봉사대상 1인당 자료 구입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봉사대상 인구수를 낮추기 위한 어떤 그런 인프라 계획들이 필요하고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금 미비한 그런 어떤 지표가 나타나는 투입 지표에 대한 산성을 좀 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끈은 화성시 공공도서관의 실적 지표입니다. 투입 지표에서 좀 전에는 투입 지표를 보여주고 이제는 어떤 실적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출 강화대차, 정보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일간당 평균 방문 이용자는 18위 정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장서수에 비해서는 대출이 상당히 그래도 높은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대차는 상당히 또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보 서비스는 낮은 그런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건수를 보면 거의 경기도 최상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참가자 수는 여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소를 확대하는 부분,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장소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용자 요구에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많은데 참여자 수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사적으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 그래서 우수한 어떤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정책들 사례들을 저희가 좀 몇 가지 제시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본 사례가 바로 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지금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됐지만 수립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으로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 좀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지역 소멸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종의 새로운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는 디지털 핵심 방안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도서관 정책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정책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저희가 이걸 끌고 와서 우리 화성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독서 사례들을 살펴봤더니 지역의 매력을 품는 명소 도서관을 확충한다든지 이게 파주 문화역사 클러스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설립이라든지 지역 활력을 높이는 어떤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유용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부산의 뭐 금정체대 공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과 마을에 있는 지역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좀 강화하는 어떤 그런 우수 사례들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우수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풀보 보고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PPT로 뽑아오다 보니까 작은 부분만 소개시켜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풀보 보고서 그 600페이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시키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성시 시민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실무자에 관련된 의견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에 대한 요구 조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무려 3,423명에 달하는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런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서베이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의 서베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프라인,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베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진이 직접 나가가지고 특히 우리 이 하성의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송산 도서관, 삼계 도서관, 정남 도서관 직접 저희 연구진이 찾아가가지고 시민들을 만나고 설문지를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4일 정도 저희 연구진이 직접 나가가지고 오프라인 설문지를 수거하고 하는 노력을 한 결과 오프라인 설문지도 한 534개 정도가 수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조사의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이용 형태라든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도서관 공간 서비스 운영에 대한 요구 및 의견이라든지 향후 도서관 장소 수집에 대한 요구 및 정책 의견이라든지 우리 하성시 도서관 특성화 의견, 도서관 운영 방향 및 정책 의견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는 저희가 다 여기서 담아내지 못했고요. 그냥 주요한 시사점만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 이용자들이 많이 회답을 해주셨다,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령대는 주로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요구된 주요 시사점들을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서관 만족도에 분석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지하피청 서비스 강화를 위한 어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이용 경험률이 상당히 낮은 초중고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사점으로 올릴 수 있고요. 이용 시간대와 이용층을 고려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시사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용자 관심사를 반영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도서관별로 주차 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전자책, 스마트 도서관 이용 전략이 좀 재검토돼서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최신 자료가 좀 더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제공이 돼서 제공되면 좋겠다는 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시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그리고 하성시만의 특화된 좀 독서문화 프로그램 아까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용 제공 건수는 상당히 많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1위를 지금 제공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독서문화 프로그램보다는 좀 하성시에 특화된 특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차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장소 수집 요구 정책 이런 것들이 신간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좀 구입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특성한 주제가 지금 화성시에 19개의 공공도서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이용 조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풀본에는 담았는데 이 시간 관계상 주요한 시각점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 이용자에 대한 신청 조사입니다. 저희가 적극 이용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용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을 나눠서 이 화성시 도서관 이용자들의 어떤 설문조사에서 뽑아내지 못하는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의도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신청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청조사에서 나온 제시된 주요 시사점들을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경험 인식에서는 지역별로 도서관 시설의 어떤 그런 인프라의 차이들이 존재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오겠고요. 교통 불편, 주차 공간 부족, 편의성. 아까 시민 전체 의견 조사에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겠고요. 장서 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서 협중, 베스트셀러 같은 인기 도서 협중이 더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향후 20대, 30대 대상 미디어 리트러시 같은 어떤 특화된 독서 문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동탄 지역 같은 데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직장인들이 이용할 어떤 도서관 시간을 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브랜딩 이미지 전략으로는 우리 편리한 도서관, 자연 친화적 도서관, 미래의 모습을 반영한 도서관 이런 것들이 좀 통합 이미지 전략으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하성시 도서관의 차별화 특화 전략으로는 하성시만의 특화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도서관 부분에도 분명히 투영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하성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책이 아니더라도 꼭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문지로서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시니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관련된 집중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하성시 도서관 사서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직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 담당자 이런 이해관계자들 그런 분들 10분을 모시고 제가 심청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온 의견들은요. 향후 우리 하성시 도서관을 위해서는 하성시의 도서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제시가 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조직, 인력 부분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세계 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단일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세계 기관이 경쟁적으로 경쟁하는 경쟁 구도가 더 좋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그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상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은 인력 확충이 상당히 시급하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채용 시스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미지로서는 우리 하성시 도서관만의 브랜딩이 위협하니까 타 지자 지구소 사회를 참고해서 우리 100만 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브랜딩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의견 조사는 여기까지 제시를 했고요. 다음 도서관 운영 전략입니다. 자, 먼저 하성시 도서관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진단해보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성시는 크게 세 가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영 도서관 체계, 남영 도서관, 여기 있는 남영 도서관,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그런 위탁 체계, 무려 16개 공도서관 위탁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2개의 이연터에 있는 그 2개의 도서관이 위탁되는 그런 조직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하성시 공공도서관 인력을 좀 살펴봤더니 평균이 지금 3점 정도로 사서 인력이 되어 있고 행정이 0.9, 뭐 기타 4명. 그래서 정규 직원이 거의 9.74명 정도의 정규 직원이 하성시 공공도서관 평균 전체를 통틀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통계는 2024년 1월 현재 가장 최근 통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성시 도서관에서 19개 도서관들에 대해서 인력이 지금 재산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거시적 접근과 이시적 접근을 통해서 하성시 도서관의 적정한 인력들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접근으로서는 법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도서관법이겠죠. 도서관법이 작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작년에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도서관법에 따라서 또 도서관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나온 한국도서관 기준, 그리고 인프라 유네스코 인력 산출 모델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좀 글로벌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한 기준에서 다 한번 살펴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시적 접근은 말 그대로 현재의 법 제도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보통의 도서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식 접근으로서 벤치마킹 유사 도서관의 인력 현황들을 2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가 도서관 봉사 대상 인구가 거의 비슷한 사례에 있는 지자체들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분석을 해봤고요. 2번째는 도서관 면적이 유사한 공공도서관 인력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미시적 접근에서 분석된 그런 결과는 어떤지 이 6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서 공공도서관의 하성시 공공도서관 19개 도서관 인력을 재산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출한 결과를 여기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지하는 도서관이 한 5군데 도서관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인력 확충이 좀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이야기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수치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하성시 도서관의 주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조직 체계에 관련된 어떤 고민이 상당히 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도서관 전문 재단을, 전문 기관을 추진해보자라는 그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과연 전국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서울시에서 도서관만의 도서관 재단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게 있었냐면 2009년에 서울시의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재단을 설립하는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추진을 했냐면은 서울 대표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서울시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 관리한다든지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서울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서울시 다른 구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원래 서울시 도서관 재단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도서관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도서관 재단 설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도서관만의 도서관 재단을 만들고자 시도한 그런 사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시 도서관 재단의 추진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사례는 재단법인 형태가 아니라 사단법인 형태로 추진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인천시에서 4개 소속 도서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사단법인 인천시 도서관 협회를 설립해서 운영 위탁을 맡기는 그런 사단법인의 추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행 사업으로는 이 3개 수탁 도서관의 관리를 운영한다든지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인천시 도서협회의 추진이 이루어졌고 조례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서 인천시 강현시 소속 3개 도서관은 인천시 도서관 협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천시 도서관 발전진흥원이라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도서관 관련된 전문 기관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하나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화성시에서 그러면 출자 기관이든 추정 기관이든 재단이든 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할 때 어떤 관련된 법령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추정 기관 설립 관련 법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가 대상 사업으로서는 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어떤 거냐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어린이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정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대상 사업이다라고 제시를 딱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정되는 사업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사례로는 이렇게 출연 기관, 문화예술재단, 지방연구원 이런 사례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만약 화성시에서 도서관 전문 재단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도서관 수탁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점이 여기에 법에서 대상 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복리 정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지 단순히 수탁 목적으로는 이 법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점이 좀 여기서 우리가 분석 결과로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사례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시만이 유일하게 지금 직영체계, 위탁체계 이런 식으로 분리된 유일한 지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지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화성시의 조직 구조를 가져가고자 할 때 어떤 사례를 분석해봐야 되느냐를 봤을 때 서울시의 한번 사례를 분석해보자 해서 서울시의 25개 지자체가 어떻게 도서관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5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15개가 문화재단 단일로서 운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어떤 지자체들은 2개, 강남구는 2개, 뭐 강서구는 3개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나눠져 있는 기관들도 있었고요. 가장 좀 독특한 사례로는 은평구 같은 사례로는 은평구는 무려 5개의 밑에 기관이 도서관을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과연 은평구가 5개 찢어 있어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잘 못하는 구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최근에 도서관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은평구 소속의 도서관이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위탁 기관이 또 나눠져 있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을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저희 화성시에도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해서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성시에서는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도서관 관련된 조직들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체계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경 문화재단, 인재혁신재단 또는 뭐 도서관 전문재단협의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비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민간자원 연계라든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든지 필요한 관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 보고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케이스를 또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최종 보고 결과, 최종 보고 정도에서는 저희가 1안이든 2안이든 그런 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타당한 안들을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렇게 시지경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도서관 전문 재단을 만들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화성시 문화재단이 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각 운영 조직 형태별로 다 장단점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조직 지금 측면에서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종 보고 때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서관 운영 전략 중에서 도서관 수 규모 등 인프라 완성 방안입니다. 인프라 완성 방안은 먼저 시립도서관 인프라를 분석을 해본 결과 공공도서관에 걸린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매뉴얼상 봉사 대상 인구 1000명당 연 면적 70제곱미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 현재 화성시에 대입을 해왔더니 총 66,103.94제곱미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화성시 공공도서관 연 면적을 봤더니 41,91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인프라가 필요하냐 달성에서는 24,185제곱미터가 필요한데 마침 지금 화성시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인 그런 5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신축 도서관 5개. 이 신축 도서관 5개를 개관한다고 가정할 때 28,589제곱미터가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총 7508제곱미터를 달성을 해서 지금 현재 2023년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타당하게 달성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데이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통계청이 하고 있는 인구 추계 2035년 인구 추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35년 기준으로 보면 화성시 인구가 119만 뭐 이렇게 달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83,72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41,919제곱미터고요. 이게 5개 도서관이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70,508제곱미터가 되고 그러면 2035년을 우리가 만약 가정한다라고 친다면 13,212제곱미터가 필요한 어떤 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2023년 현재의 관점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면적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시 도서관들의 현역별 도서관의 체계 정립, 도서관과 연계성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송산생활관에서는 좀 도서관 시설 환경 정비 같은 그런 서비스 제공,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생활관, 우리 남양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남양도서관은 인구 증가를 대비한 어떤 분간 체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생활권에서는 좀 시설 환경 정비 같은 그런 환경 정비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생활권에는 관월 도서관이 새롭게 이제 신규 건립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봉사 대상 권역 보면 도서관 분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존치 여부를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탄생활권에서는 도서관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건립된 공공도서관 그리고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 적절히 고려돼가지고 도서관 운영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북부생활권 동담 아우 독서문화공간이 건립될 예정인 곳인데요. 정담도서관 대체 역할이 좀 필요하고 신규 건립 도서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예산을 토려한 공간 재개편들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게 노후화라든지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공간 재개편이 필요하다.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제시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 화성시립도서관의 중장기 시설 발전 방안을 저희가 19개 도서관 이걸 가지고서 개편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 이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1000제곱미터 정도에 달하는 소규모 도서관, 중규모 도서관, 대규모 도서관 별로 나눠서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 정남도서관 같은 경우 정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사무소를 하나 도서관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사대상 근역이라든지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도서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전면적으로 재개축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방안이 도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편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 데는 바로 정남도서관이다 라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시설적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투빈나래 도서관 투빈나래 도서관은 시설 환경 같은 대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둥지나래 도서관 장서 이원화 같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안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양화 상태를 보이긴 하나 노후화된 어떤 마감재 교체라든지 이런 열람대서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밝혀지고요. 그리고 봉담도서관 여기도 어떤 마감재 교체라든지 서가 재배치 이런 것들에 통한 열람대서 확보 노후화에 따른 어떤 전면 교체가 도래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송산도서관 상당히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좀 노후화에 따른 전면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상호로서 저희가 재편 시설점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편 필요성이 상호로 나타난 데가 한 6군데, 7군데 도서관이 상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구진이 살피본 중장기의 어떤 19개 도서관의 시설 발전 방안을 이렇게 도출을 해봤다라는 걸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화성시 도서관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로 아까 대두된 게 인력 확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인력 확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학술적 지식 전문 교육 관점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점으로서 기술 및 정보 기반 관점으로서 지속 가능성 및 지역 협력 관점으로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립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카이빙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서 우리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의 정체성, 투명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계획서, 설계 과정, 그림, 사진 등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카이빙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건립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아카이빙 기본 방향으로서는 의사소통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방안, 회의록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의견서랍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존하는 방안, 그리고 사진 및 비디오 아카이빙 방안인데요.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어떤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그런 방안, 시민과의 협력 강화 방안, 시민 참여 아카이빙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회의록, 메모 등 의사소통 아카이빙 사례로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센스메일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요. 사업 실적 아카이빙 시스템이 있고 환경 단체에서 하는 어떤 환경 아카이브 풀수 이런 것들을 주요한 의사소통 아카이브 사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도 이런 사례를 잘 모멘텀으로 삼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및 비디오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로는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기업여행이라는 아카이빙 사례가 있고요. 한성대에서 하는 성극 아카이빙 사례가 있고 우토로 마을이라고 이거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빙 사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지역 기반의 아카이빙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토로 마을 아카이빙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화성시 도서관에 걸린 리모델링 이런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정체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아카이빙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서관의 장소개발 정책 또는 특성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역할에 따른 장소 구성 개발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성시 공공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소수 1인당 장소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8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경정시설 비교에서 최하위권이고 전국 비교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 주민 솔베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불만족 사유가 이런 장소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료 구입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적 특성을 특대할 수 있는 특화 주제 선정하고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 자료, 지역 행정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부 수혜 개청 비율을 고려한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시설적으로 배부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화성시 공공화 장소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조금 말씀드린 공사자생 1인당 장소수를 확대하고 4차 도서관청 종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화성시 공공도서관의 위계별 장소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출판 동향을 검토한 이용자 선호도 기반의 제시 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독서자료 유행이나 매체를 다각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화성시의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에 관련돼 있는 어떤 지역 자료, 향토 자료에 대한 어떤 특성화 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화성시 공공도서 장소 개발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인프라 방향이라든지 장소 특성화 실현이라든지 정보 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대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빨리 맞추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제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줄인 게 되고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화성시 공도 특성화 장소 개발의 범주와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범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화성만이 가진 특성화 범주를 한번 보자면 이런 산업단지 종사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아 공장이라든지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소라든지 삼성전자 사전사업장 이런 대규모 사업장들을 비롯한 산업단지의 종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성화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들은 유형 공공도서관의 경영 전문 도서관 이런 사례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멘텀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주제 특화로서는 이런 주제 특화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화성시내에 또 다양한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생태 환경, 레저 관광, 스포츠 그런 주제, 문화 주제, ICT 메이크 자료 주제, 지역 특산물 주제, 향토 자료 주제 이런 주제별 특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동부 권역,
서부 근역, 중남부 근역으로 어떤 특성화 장소를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번에 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근역에서는 상당히 2기 신도시로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어떤 신도시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서북부는 좀 생태 환경 이런 부분에 관련된 특성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중남북부는 도시와 농촌의 어떤 상생 균형 발전 여기에 관련되는 이런 특성화 장소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서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가려서 대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서 부분 상당히 알찬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계속 해드리려고 했는데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성시의 지역 자료 수립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하성시의 지역 자료가 적절하게 수립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 과제 및 발전 전략입니다. 하성시 도서관 미래발전 전략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 분석을 하고 이게 기반해서 전략 과제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ESG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하성시 이용자 조사 결과 이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미래상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하성시 도서관 미래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수립하기 위해서 도서관법 시행령 체계 개정 사항, 그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하성시 독서문화지정 계획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독서문화지정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경영, ESG 경영 추진 방향이라든지, 하성시 시정 방향 2040 방향, 그리고 하성시 시민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총 토탈을 해서 저희가 하성시의 어떤 정책 과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도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성시만의 장점, 약점, 외부 기회, 외부 위험 이런 요인들을 총 분석을 해서 저희가 비전을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성시 도서관의 주요한 비전, 전략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으로서는 시민의 미래를 함께 동의하는 내3의 도서관이라는 관점으로 하성시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비전을 함축할 수 있는 어떤 슬로건으로서는 하성시 시민의 일상을 나누는 행복공간, 하성시 도서관로 잡았고요. 그리고 핵심 가치는 4가지 가치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성시의 지역 매력을 높이는 미래형 도서관, 그리고 사회적 독서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도서관, 그리고 시민의 AI 역량을 책임지는 리터러시 도서관, 그리고 환경과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ESG 도서관이라는 크게 4가지 핵심 가치를 잡고서 이 핵심 가치 밑에 핵심 전략까지의 9개의 과제를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개의 과제별로 또 다른 다양한 핵심 과제를 이렇게 도출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시 도서관 정보화 계획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준호 연구원님께서 간략하게 박수 치시면 2분만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죠?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화했는데 기사가 없대요. 이게 지금 화성시 IT 현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한성대학교 박준호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슬라이드는 굳이 안 남겨도 될 것 같습니다. IT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 인터넷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되면 욕해요. 네, 그거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성시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요. 전문 인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하면 기사가 안 옵니다. 근데 화성시가 꿈꾸는 이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절충하느라고 원래 제가 맡은 과제는 이번 달에 끝나야 되는데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말씀드릴 거 없고요. 현재 제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전산실이 이전을 해서 신규로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산실은 화성시 전체에 있는 도서관 정보화를 총괄하고 서비스를 맡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3평이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적정한 예산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전산실 만드는 방안을 새로 하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이전하고 싶은 장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비 목록을 다 봤는데요. 새로 사셔야 됩니다.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전하시면 서비스 안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화성시에서 정보화를 조금 더 미래를 보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도 잘 안 따라오실 거잖아요. 그리고요, 네가 정말 전문가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성시에 갖고 있는 정보화 자료,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 자료, 화성시에서 저한테 검토해 주세요 한 정책 자료가 18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봤고요. 그 미국 도서관 협회 그리고 국제도서관 연맹에서 나오는 자료들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한 600개 정도 되는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산실 이렇게 구축하세요. 이용자 서비스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관리 시스템,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라는 안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보시고 있는 요 과제입니다. 더 최종적인 최종 보고가 있을 때는 저 과제에 대한 내용들 4년간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질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전산실 구축이고요. 여기 보니까 그 도서관 관련돼 있는 높으신 분들,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전산직이긴 하지만 IT 쪽을 전문으로 하긴 하지만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IT 쪽만 보지 않습니다. IT라는 거는 도구예요. 오프라인에서 업무가 IT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IT 관련된 거 볼 때 직원 수라던가 근무 환경도 사실은 함께 봅니다. 화성시는 보셔서 알겠지만 18개 자료 매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휴관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국에서 근무 강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직, 전문직이 없어요. 인터넷이 잠깐 안 된다고 해서 불편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시민을 보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오고 싶은 도서관 만들고 싶으시죠? 전산직이나 사서가 근무하고 싶은 화성시 도서관을 만드시면 품질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저희한테 몇 억씩 줘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깔아 놓으시고 충실하게 작업하시면 IT 쪽도 훨씬 더 발전적인 화성시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 내에 건의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어차피 이런 그 중간 보고하고 이제 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이제 정보화 부분은 좀 임팩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그 13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만 갖춘다고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다른 데에서 그런 걸 갖춰서 좀 모범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공공도서관 쪽은 사실은 거의 형편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낌상 받는 거는 다른 쪽에서도 공공도서관 신축 건축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사례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악습이 잘못된 게 계속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전국에 새로 짓는 공공도서관 전산실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들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장비들도 여러 가지 그 가격 대비 커버할 수 있는 스토리지나 뭐 용량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 규모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제가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목표시잖아요.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항상 이 시스템에 애정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고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외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의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상시적으로 화성시 정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전문 인력들이 좀 책임을 갖고 사서들 전문 역량이 있는 것처럼 기술직에 대한 전문 역량들, 이 사람들이 이걸 365일 지켜보고 화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왕에 공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지금 문화재단 쪽에 전사실로 운영하던 규모 공간이 또 남습니다. 근데 이쪽 인프라를 그냥 안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개를 이중화해서 갖고 가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시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전문가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저기 한번 좀 의견을 좀 연구진한테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그 조직 부분에 대해서 그곳에 제가 그 600페이지를 훑어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래도 안을 만드셨는데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냥 분석 정도에서 이제 끝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런 법령 검토에서 이제 도서관이 이제 위탁 가지고 이 법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별도로 이런 좀 자료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도서관이 어떤 페이퍼든지 복합 문화 공간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는 페이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문화기관인 것은 누구도 우리 부인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문화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승진에 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령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화성시의 어떤 지금 현재의 현황을 보면은 그 지금 여기 송선영 의원이 와 계시는데, 그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도서관이 화성은 도서관 숫자도 많지만 앞으로 더 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 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번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또 이런 의견을 필요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의원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이런 뭐랄까 어떤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화성시가 작은 도서관이 227개로서 전국에 최고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들은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직영 체제 말고는 문화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 문화재단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에서는 그 어떤 시의 브랜드가 되는 축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제를 전담하는 기관이 또 문화재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도 제가 조금은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좋지만 화성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인구가 100만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지금 현재 조직도 문화예술을 하는 조직도 엄청나게 크고 도서관 본부도 엄청나게 크고 또 축제라는 조직도 들어왔을 때는 이 조직의 효율성이 과연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참에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화성이라는 조직이 큰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도에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한 군데 북한에서 저희가 지금 연구진이 결말을 짓거나 결론을 미리 섣불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시주경 전문재단,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의 어떤 장단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정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폭넓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상당히 이제 이 조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 보고에서는 어떤 특정한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체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빠져봐서 우리 하성시의 어떤 그런 사항들, 전국의 어떤 사례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법 제도적인 분석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중간 보고에는 담지 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연구진이 우리 연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립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견들이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진들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하성시 도서관에 가장 어울리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원 이은터 본부장 차림입니다. 교수님의 그 방대한 연구자료 잘 종합보고 자료 잘 봤고요. 보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매개로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물리적 공간을 활용하는데요. 지금 그 28년도까지의 브랜딩 전략이 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그 단어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추가 이제 보완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는 말씀하셨듯이 젊은 도시입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저희 이은스터에 도서관이 있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관의 구조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도서관은 지금 그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사서들이 인력이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들이 등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도서를 대여하고 책을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나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좀 그 인력 구성에 대한 확정적인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은터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이나 청소년 학생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곳인 반면에 도서관은 정제되어 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는 이렇게 그 상이한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조사하신 내용 중에 이음터와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도서관이 책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 이재원 교수님과 예전에 저희 운영협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늘봄 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놀이 문화가 특화입니다. 그러면 놀이에 관련된 도서관으로 해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뛰어놀면서 전통 놀이에서부터 세계 모든 놀이를 총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 식의 특화된 도서관이 있었으면 특히나 이음터는 그런 도서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음터를 관장하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항상 일반 시설에서 어느 한 부분을 서버하는, 보조하는 그 체제로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립으로는 서울에 장애인 도서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부합할 수 있는 그 장애인에 특화된 도서관도 새롭게 이 브랜딩 전략 수립에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도서관 비전 주요 전략 소개를 아주 세세하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도서관 2024, 2028의 그런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단순히 책에 기반한 독서 전략의 어떤 그런 관점의 도서관을 확실히 뛰어넘는 어떤 미래형 도서관, 미래형 복합시설 이런 관점을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떤 핵심 가치가 4가지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성시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서관, 사회적 독서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시민의 AI 역량을 책임지는 리트러시 도서관, 그리고 4번째 환경 소외 계층을 생각하는 ESG 개념의 도서관. 이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책에 기반한 전통적인 도서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미래적인 개념을 이번 우리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에는 담을 거다. 그래서 그 담을 수 있는 핵심 과제도 상당히 그런 과제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보고에서는 그런 과제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방안들, 세세한 방안들을 담지는 못했고, 저희가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복합적인 개념들, 미래지향적인 개념들, 신기술의 개념들, ESG의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내는 그런 디테일한 다양한 전략 과제,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세부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에서는 이런 과제안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들은 점점 더 발전시켜서 미래지향적인 개념의 그런 도서관들을 제시를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상당한 계획들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화성시 도서관만의 장단점 분석을 하면서 언급을 드렸지만 상당히 우리 화성시는 특별한 존재,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복합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탐방을 화성시 도서관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느낀 게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 도서관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이용되고 있는 도서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합하게 어떤 우수한 사례로 꼽혀지고 있는 이벤트 사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도서관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이벤트는 따로 도서관은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존재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벤트와 도서관의 원활한 어떤 협조 체제, 협력 체계, 원활한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게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장단점 분석할 때 그런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벤트만이 가진 장점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좋은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런 도서관 운영. 그래서 저희가 본 도서관 중에서 서현 이벤트라는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서현 이벤트가 상당히 그런 데 부합하는 그런 도서관 역할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모멘텀을 잘 받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협조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형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상당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김탄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도서관 등록제가 의무화됐습니다. 근데 그 등록제라는 것이 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간단치만 않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 화성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용역 기간과 또 그 등록 관련해서 기간이 상당히 좀 중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제에 대한 그 언급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최종 용역 보호에 때는 우리 그 화성시가 이 등록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좀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이 용역 그 RF 비상 가업으로는 제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부분을 따로 저도 솔직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어디에 그게 담겨 있느냐면 저희가 도서관 인력을 분석을 할 때 도서관법에 의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도서관법에 의한 인력을 갖추야만 도서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도서관법에 근거한 인력을 산출하고 그 인력 산출한 것들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인력으로 제시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서 인력 확충을 해야만 도서관 등록제에 부합을 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따로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그런 등록제라는 그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인력을 저희가 산출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데 계획 수립한 거 보니까는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우선순위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이제 화성시가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풍요 속에 빈곤인 부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이게 지금 할 때까지는 우리 화성시 도서관 담당 직원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노고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분들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수고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화성시의원 김종국입니다. 저는 박진호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른 부분은 참고해서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할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전산실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의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센터를 구축한다기보다는 요즘은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했을 때 어떤 우리가 장점을 얻을 수 있을지 혹은 전산센터를 물리적으로 구축해야 할 만큼 약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클라우드 구축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클라우드를 이렇게 전환을 고려하실 때 많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리한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보안이나 모든 책임을 그쪽에서 다 지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이제 우리한테 없다라는 점만 있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특별히 장점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IT 쪽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유행이었다가 다시 이제 로컬로 넘어오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중간 단계로 클라우드에 다 올려놓지 않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중간에 또 클라우드 가기 전에 센터 비슷한 걸 또 만들어 놓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거점 비슷하게 이런 공간을 조금 남겨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고서에는 들어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 정보 전략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보면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돈을 들여서 또 그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흩어져 있는 도서관에 있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는 정보가 모이는 곳이니까 데이터와 정보가 그쪽에 흡수가 되고 다시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 나중에 스마트 시티 같은 거 계획할 때도 충분히 활용성이 있습니다.
그때 뭐 대규모 센터 같은 게 각 도서관에 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남영도서관 같이 대표도서관하고 전체 통합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고 각각 이음터를 포함해서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들이 있는 데를 데이터들이 데이터와 정보가 통합되고 다시 분산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주면 그게 화성시만의 스마트시티나 정보와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화성시의 정보가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원래 이달 안에 끝나는 건 하드웨어 이렇게 구축하세요까지인데 안 한 이유가 완전히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클라우드라고 해서 꼭 돈 내고 저기 뭐 네이버에 있는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화성시 내에 있는 전산센터도 클라우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중립적인 단계에서 제안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좀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은 이게 한자가 도서라서 자꾸 책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보가 어쨌든 형태가 뭐가 됐든 모이고 다시 분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에서도 스마트시티하고 도서관이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고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가 모이고 흩어지는 역할을 도서관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별도의 공간, 별도의 장비를 또 들이지 않고 도서관도 살리고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전환을 조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신 박혜경 장관님. 네, 저는 그 향남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박혜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작은 도서관 운영 경제자들이 좀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한 230여 개 정도가 있고 그 곳곳 지역의 곳곳에서 마을에서 그런 이제 생활 밀착형 그런 이제 책이나 사랑방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좀 사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이 작은 도서관 부분이 항상 격가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도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있어갖고 바로 전에 제출됐던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은 도서관의 그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계획을 좀 제출하셔가지고 좀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오늘 내용에 봤을 때는 이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막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꼭꼭 넣었으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면 시립도서관만으로 사실 화성시에 있는 도서관이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도서관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걸맞게 그런 이제 정책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내용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시립도서관과 이 작은 도서관이 번역별로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거냐라는 문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전에도 이야기는 있어 왔으나 제대로 계획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연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향후에 좀 어쨌든 그 도서관이라는 게 뭐 단순히 쭉 말씀하시면 책만을 이렇게 활용한 그런 곳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전도서관에 대한 고민, 연구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오에서 나와 있다시피 사립자간도서관 관계자에 대한 신청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자간도서관 정책을 제출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문 항목들은 개발을 해서 우리 하성시 측에 전달을 했고요. 하성시 측에서 그걸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설문 결과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고 지금 그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딩을 해서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립자간도서관, 공립자간도서관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최대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자가도서관을 운영하는 어떤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자가도서관 그런 정책들을 분명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 보고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최종 보고에는 목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도서관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 도서관, 거점 도서관 간의 어떤 협력 체계를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최종 보고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이제 독서에 이제 좀 독서 콘텐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리터러시 도서관 안에 AI 디지털 일상 향후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문해를 확산하는 메이커 문화 확대라고 발전 전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AI, 요즘 생성형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연구 같은 데서. 근데 그런 이런 AI 활용 역량이라든지 디지털 활용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실제로 이제 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서비스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잘 해주시겠지만 이게 이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이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시작하고 현재 많이 배도해 오고 있으나 환경 구축을 하고 있고 환경 구축에 머무르고 실제로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조금 사실 청소년 독서 관련해서 아까 걱정, 우려의 말씀들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어떤 청소년 독자라든지 어린이 독자라든지 미래 독자들을 양성하고 아니면 그들을 그냥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그냥 어떤 환경 구축을 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적인 콘텐츠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 제안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 전략 세 번째로 리트러시 도시관이라고 분명히 표방을 하고 있고, 거기서 두 가지의 어떤 전략 방향은 시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어떤 교양 강화라든지 AI 디지털 일상 확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시다시피 어떤 인프라 구축, 환경 구축하는 그런 게 거치지 않고 실제로 도서관에서 그런 AI 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이 어떤 교육들을 받아서 어떻게 그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저작권에 제외되지 않고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어떻게 활용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제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건 가안에 불과할 따름이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단순히 환경, 설비,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 역량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해력 프로그램들 그런 또 정보 윤리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구성을 해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자 도서관 정책과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린 도서관 정책과장 윤정자입니다. 죄송스럽고요. 여기 이해남 위원장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많은 의견은 저희 용역사하고 같이 또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늦게까지 하게 해서.